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본 슬라이드 먼저 가면 운영계 프론오피스는 고객을 만나는, 이거 운영계는 뭔지 아시겠죠? 이 개념 모르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앱 운영계입니다. 뭔가를 작업을 위해서 하는 것들. 이거와 반대되는 게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분석계예요. 고객을 안 만나요. 뒤에서 분석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운영계는 OLTP 시스템으로 구축이 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 트랜잭션은 온라인 트랜잭션 거래 시스템이죠. 요건 뭐 지난 시간에 봤고, 트랜잭션 개념은 좀 이따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자, 운영계는 데이터베이스, 연관된 데이터의 모임이면서 운영계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연관된 데이터의 모임이지만 운영계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요 밑에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 구현된 요거 때문에 되게 운영계 DB가 되는 거고요. 분석계는 그냥 모여진 거를 모아서 그냥 유니온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운영을 위해서 특정 목적이죠. 특정 작업을 위한 목적을 갖고 데이터베이스 틀을 설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세대학교를 미니월드라고 보고 그 미니월드에서 그 적용되는 룰들, 그런 것들을 미니월드에서 데이터들이 생산이 되죠. 운영을 하다 보면. 그건 물이니까 그거를 올바른 형태의 컵에 담아야 돼서, 왜? 그 미니월드에서는 올바라야죠. 거기서 통용된 룰이 A, B, C, D, F, 그죠? 우리가 A 플러스 뭐 이런 제도를 갖고 있지만 만약에 없는 학교도 있죠. 그런 데는 그 등급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메인에 있는 특징을 반영해야 돼서 그 물들이 거기 특징에 맞게 표현이 돼야죠. 만약에 교수님이 강의 성적을 주려고 그러는데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F를 주려다가 E를 줬어요. 옆에 있는. 그럼 이거를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E라는 성적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DBMS에서는 없는 틀린 데이터를 받지 않게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적은 A+, 뭐 해가지고 쫙 있는데 E는 없어. 이렇게 정의를 해놔야 돼. 도메인을. 우리가 수학에서 도메인 정의하듯이 미리 정의해 놓으면 E라는 애를 넣으면 막아요. DBM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DB가 사용할 때 좋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계로 들어갑시다. 설계. 개체 관계 모델 요 슬라이드 보면 개체라는 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것입니다.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거, 눈으로 볼 수 없는 개념, 모든 것은 다 명사면 개체가 될 수 있는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물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물통, 컵에 담을 정도로 중요하냐예요. 여러분들 강의실 공기질, 공기도 것이죠. 학교에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근데 아직은 학교가 그거를 데이터로 관리 안 해요.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끼진 않죠. 근데 우리가 뭐 중국에서 더 많이 세지고 막 이러면 그럼 그때는 관리를 할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 안 하다는 그 미니월드에서 현재 그 정보를 컵에 넣고 관리할 거냐 말 거냐 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건 설계자가 후보군을 꺼내서 그 연세대학교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안 해요?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넣을까요 말까요? 옛날에는요, 핸드폰 번호도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거. 왜?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갖지 않았었어요. 90년대는. 근데 2000년이 지나고 지금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DB 안에 구조로 넣습니다. 이건 계속 큰 틀에서 변경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애를 개체로 정의할 거냐, 이건 후보군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DB에 넣어서 관리할 거, 그거를 개체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개체란 하나하나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학생 개체 중에 홍길동이라는 학생, 오키라는 학생이 있으면 각각이 다 어떤 개체인데 이 개체의 특징을 가만 봤더니 공통적으로 학생이더라. 그래서 학생 개체 1, 학생 개체 2,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 이거는 사물로 보이는 거고, 과목, 경영학, 컴퓨터 개론 이런 것들은 눈으로 안 보이죠. 그렇지만 개념이죠. 과목. 그래서 경영학 과목,
컴퓨터 개론 과목 이런 게 있고 학점 번호 줬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관계형 DB는 그래서 동일한 유형의 개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 같은 필드 같은 속성으로 정의돼야 됩니다. 정형화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같은 애로 맞춰요. 그래서 학생 개체는 이름, 학번, 뭐 주소, 나이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걸로 개체를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목 개체도 중요한 것만 쫙 통일되게 뽑게 됩니다. 그래서 개체별로 담는 정보가 개체별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체가 된다 안 된다는 여러분들이 분석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그래서 주요라고 써 있죠. 주요 사물 또는 개념. 자, 그러면 이런 낱개 개체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그러면 동일한 특징을 갖는 애를 하나로 모았어. 집합으로. 그게 개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특징이란 거는 우리가 정형으로 동일한 속성으로 정보를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구조, 동일한 데이터 구조를 갖는 개체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연세대학교는 뭐 2만 명 정도 학생 개체가 있어요. 그럼 그 학생 개체 집합, 교수 뭐 2,000명, 뭐 과목 뭐 몇백 개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개체 집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들이 동일한끼리 묻혀서 집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학생 개체 집합, 연세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개체들을 모아서 개체 집합으로 정의하고, 이 동일한 개체 집합으로 속하는 모든 개체는 동일한 속성만 저장합니다. 뭐 예를 들면 10개만 저장할 거야. 10개가 통일돼야 돼요. 그래서 정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과목도 마찬가지죠. 과목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체와 개체 집합 간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개체는 중요한 사물이나 개념, 개체 집합은 그것들이 중요하니까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그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게 개체 집합입니다. 그럼 요건 뭐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설계자들이 들어가서 미니월드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얘는 왜? 겉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럼 설계자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로부터 공통된 타입, 유형을 꺼내내는 겁니다. 그게 개체형이에요. 그래서 개체 집합으로부터, 각각의 개체 집합으로부터 그 개체 집합을 대표로 하는 개체형을 뽑아냅니다. 그 엑셀의 헤더 부분이죠. 위에 테이블의 위 거. 요게 이제 개체형이다. 즉, 정형 데이터니까 우리가 학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속성으로 저장할 거야. 학생이란 물을. 그러면 이게 틀이 되는 거예요. 학생 개체형. 그래서 영어로 하면 entity type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서로 다른 원소의 모임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서로 다른이란 원소 간에 같은 애가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집합이고요. 우리가 개체 집합으로 미니월드에 있는 동일한 애들을 모형했으니까 그 개체 집합은 서로 다른 애들일 거잖아요. 홍길동이 2번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일한 홍길동이죠. 동명이인의 홍길동은 2번 나올 수 있어도 같은 사람이 2번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집합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은 다 다르고, 그 다르다는 특징으로 그 중에 한 원소를 꺼내낼 수 있는 속성값. 그죠? 우리 구조에서 하나의 조합, 속성 조합, 하나든 2개든 3개든 그 값으로 하나의 원소를 꺼낼 수 있는 속성을 키 속성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아니죠. 개체형과 데이터베이스, 아직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간 거 아니에요. ER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개체 관계 모델링만 하고 있어요. 아직 관계형 DB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미니월드의 주요 개체와 관계가 뭔지만 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예, 제가 조금 그 얘기는 했으나. 자, 개체형의 키 속성은 그 개체 집합의 각 원소 하나하나를 내가 표시해서 명명할 수 있는 거. 결국은 여기서는 학번밖에 없죠. 학번. 나머지는 이름은 동명이인, 우편부가 같은 사람, 주소 같은 데 사는 사람, 제약 여부, 당연하죠. 사진도 이미지 처리해야 되니까. 자, 학번밖에 없어요. 여기에 주민번호가 있었다. 그러면 주민번호 학번이 다 각각 별도의 키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학번도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생년월일, 이름, 난시, 그것도 초까지. 초에서 밀리세컨까지 가면 유일할 수 있겠죠? 그것도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유일하게 매핑될 수 있는 속성이니까, 최대한 조합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공을 하나 만들어야죠. 그게 학번이에요. 예. 자, 키 속성 이해됐죠? 그래서 꼭 하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 개 해도 되지만 1대1 매핑하는 속성값 하나하나마다. 그러면 키 속성. 그래서 이게 개체형입니다. 개체형.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연세 때 와가지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학생 개체, 교수 개체. 그럼 강의실은 개체인가요? 아닌가요? 개체예요. 왜? 학교에서 강의실 중요하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안 쓰고 있지만. 그러면 강의실 들어가서 강의실의 키 속성은 뭘까요? 강의실 번호겠죠. 그 건물하고 번호하고 연결하면 전교에 동일한 강의실 번호는 없으니까 건물과 강의실 번호, 그죠? 그래서 공과대학 제사공학관 뭐 801호 그러면 그게 유일해지겠죠. 연대에서. 그게 키 속성인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4번, 여러분들 교직원분들의 4번 뭐 이런 것들도 교직원이랑 개체 집합이 있을 거고 그 안에 4번이 유일한 속성, 키 속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해됐겠죠? 자, 그게 이제 개체예요. 자, 그러면 개체를 이해하면 반을 이해한 겁니다. 반. 자, 그 다음에 ER 모델에서 개체 관계 모델이니까 지금 개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고 하나 더 남은 게 관계예요. 관계. 요 릴레이션십 관계, 개체 관계 모델. 그래서 관계 모델은 릴레이션십인데 얘는 개체와 개체 간의 연결성, 그 관계죠. 을 모델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학생이랑 개체가 있고 과목이랑 개체를 찾았어요. 그건 개체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체들 간에 어떤 식으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 릴레이션십. 그래서 만약에 홍길동이 경제학 원론을 듣는다. 그럼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관계는 동사로 보시면 되고 개체는 명사나 목적어로 보시면 돼요. 보호나. 그래서 홍길동이 경제학을 수강하다. 그런 관계가 하나 생기죠. 근데 전교에서 홍길동만 개체 관계, 경제학만 수강하는 게 아니라 딴 애도, 오키도, 교양 컴퓨터를 수강해요. 그러면, 이쪽 학생 개체, 이쪽, 오키나 홍길동은 학생 개체고, 경제학이나 교양 컴퓨터는 과목 개체니까, 이게 동일한 개체형에 있는 개체 집합끼리, 그죠? 학생 개체 집합과 과목 개체 집합끼리 연결되는 관계잖아요. 일반화해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애를 관계 집합이라고 뽑아냅니다. 그걸 설계자가 뽑아내는 거예요. 분석해서. 그러니까 그냥 예외적인 경우로 하나 연결되어 있다. 그게 아니라 개체 집합과 집합끼리 상당히 많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럼 그거를 관계 집합으로 뽑아냅니다. 이것도 집합이니까 실제 개개인의 개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요게 이제 개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개체 집합, 관계 집합, 개체, 관계 이 모든 것들은 낱개입니다. 낱개. 구조가 아니고 실제 데이터예요.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DB라는 거는 미니월드, 연세대학교라는 미니월드에 물리적으로 있는 정보를 컴퓨터에 매핑해서 넣어서 관리를 잘하자는 거니까 이 넣고자 하는 물은 이 미니월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을 어떤 컵에 넣어야 되나 이걸 정해야 하는 게 DB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관계 집합까지 이해하셨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수강하다라는 관계 집합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개체와 개체 집합과 개체 집합 관계 요거 다 들은 거고 그러면 관계는 요 한 낱개 학생 개체와 과목 개체 하나씩의 관계고 이들을 여러 개 모아서 관계 집합으로 뽑아냈잖아요. 이렇게 개체 집합과 개체 집합 관계 이게 맞아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예요. 그죠? 동일한 개체 집합 간의 연관성. 그죠? 학생 개체 집합은 에 있는 개체들이 과목 개체 집합에 있는 과목을 수강한다 라는
관계 집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미니월드 가서 다 막 뒤져보면 나와요. 진짜로. 이거 모델링이라는 거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나온 거를 내가 물을 담을 수 있는, 요 수강하다라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형이라는 애를 결과로 도출합니다. 그죠? 얘는 관찰의 대상인 거고, 이거 관찰해서 이런 걸 찾으면 이거를 내가 청사진으로, 블루프린트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이쪽을 해당되는 이쪽 관계 학생 개체 집합에 해당되는 학생 개체형, 과목 개체 집합에 해당되는 과목 개체형에 대해서 관계형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학생 개체형은 과목 개체형과 수강하다는 관계형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관계, 릴레이션십 타입이고요. 요게 결론이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꺼내내면 이게 개체 집합에서 관계 집합으로 나왔던 거를 이렇게 청사진, 블루프린트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집합으로 막 여러 개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딱 그 구조만, 이 학교라는데, 연세대학교는 학생 개체형이 과목 개체형과 수강하다는 관계를 연결하고 있네. 이런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낮게를 찾아요. 그러면 연세대학교에 이런 관계들이 되게 많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너리 관계고, 세 개의 개체형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관계까지 찾아지는데, 그거보다 더 많아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단위, 작은 오더의 관계가 많이 다양하게 엮여서 미니월드가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관계와 개체형과 관계형을 다 찾으면 그거를 요렇게, 요게 지금 아까 얘기한 개체 집합과 개체 집합, 관계 집합이죠. 요런 구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ERD예요. 개체 관계도.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건물의 건축사가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이게 요겁니다. 개체 관계도라는 거는 DB 설계하기 바로 전단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ER 다이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체 관계도. 그러면 개체형과 관계형 간의 연결고리를 도식화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개체형은 직사각형, 관계형은 마름모. 그러면 이렇게 마름모만 보면 개체형이라고 알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요게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 요게 이제 스키마가 되는데, 아직은 관계형 대답의 스키마는 아직은 좀 이따 더 나와요. 요 다음 단계. 요걸 관계형으로 매핑해야 됩니다. 아직은 안 됐고요. 자, 그래서 관계형은 크게 보면, 요게 개체형은 좀 쉬운데, 관계형은 종류가 좀 있어요. 요거죠. 양쪽이 지금 과목과 학생이 참여하는데 1대1 대응 관계가 있느냐, 1대 N이 있느냐, M대 N이냐, 요걸 구별합니다. 그래서 1대1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죠. 연세대학교는 개인화 교육을 위해서 모든 과목은 최대 한 명만 수강할 수 있다. 그리고 한 학생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수강할 수 있다. 그죠? 양쪽으로 1이죠. 그러면 1대1 관계형이에요. 그래서 과목 개체 집합에서 어떤 특정 과목은 하나만 엣지가 나오고, 학생 개체 집합에서 특정 학생은 하나만. 그래서 그 학기에 한 학생은 한 과목, 그리고 한 과목은 한 학생만 가리키는 게 1대1 관계죠. 그죠? 요걸 뽑아내는 거는 분석가가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미니월드에. 연세대학교는 요 과목하다, 수강하다가 1대1이야, 1대 N이야, 1대 M이야. 지금 우리 학교는 1대1 아니죠.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혼인 관계는 일부 일처제죠. 한 사람이 한 부인, 한 남편이 그래서 양쪽으로 1이에요. 똑같이 1대1 관계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걸 좀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매니저, 부서장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집합, 개체 집합, 관리하다는 개체형, 그러면 하나씩만. 여기서 두 개 들어갈 수 없어요. 두 부서 관리 못 하니까. 여기서도 두 사람이 한 부서를 관리 못 해요. 그래서 1대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좀 일반화하면 이제 혼인관계가 뭐 저기 좀 옛날로 돌아가거나 저쪽으로 가면 일부 다처제 또는 다부 일처제, 뭐 이거 똑같아요. 1대 n은 이쪽으로 1대1이고 이쪽으로 1대 n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1대 n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아직 우리나라 헌법은 이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런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수강하다가 한 과목은 여러 명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은 오직 그 학기에 한 과목만 들어야 돼요. 이런 미니월드다. 그러면 그게 1대1 관계입니다. 수강하다가. 근데 연대는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연대는 뭐예요? 요거예요. M대-N. 아이고야. 요거 M대-N. 한 학생은 여러 과목을 수강하고 한 과목은 여러 학생이 수강해서 양쪽이 다 방향성으로 1대-N이죠. 그거를 M대-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부 다처제 M대-N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1대-N은 아까 1대1하고 다르게 아까 요거랑 보세요. 1대1은 요 개체 집합에서 오직 하나밖에 못 나와요. 2개 이상 나오는 애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여기서는 개체 집합에서 2개 이상 나오는 데가 있죠. 그죠? 한 부서에 여러 직원이 소속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직원은 오직 한 부서에 소속돼야죠. 그래서 요거를 1대-N 관계라 그러고, M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한 직원이 여러 과제를 수행하고 한 과제는 여러 직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여기 여러 과제 수행하는 직원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M대-N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체 관계도에 이렇게 지금 이게 개체 관계도예요. 아까 우리 학생하고 과목하고 요 관계를 우리가 봤나요? 그죠? 학생이 개설 과목 수강하는 거, 연세대학교는 M대-N이었죠. 그래서 요 관계를 했는데 좀 더 이걸 확장하면 학생의 소속 학과, 그죠? 컴퓨터 과학과에 소속하는 학생들, 그러면 1대-N이죠. 1대-N. 과마다 N명의 학생이 우리가 입학할 때 소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1대-N이 될 거고, 근데 부전공까지 합하면 M대-N이 되겠지만, 자, 그 다음이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 그죠? 한 학과에서 학과별로 과목을 개설하니까 학과가 정해지면 그 학과에서 개설한 N개의 과목이 결정이 답니다. 그래서 1대-N 관계예요. 그래서 특정 이제 과목이 여러 학과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죠. 요렇게. 그래서 요게 요 빨간 게 개체형이고요. 그다음에 요 타원으로 되어 있는 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학과는 학과 번호 이름으로 표현을 한다. 정보를. 그러니까 두 속성으로 물을 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키 속성은 뭐예요? 학과 번호죠. 그리고 개설 과목도 과목 번호가 키고 나머지 정보들. 내가 더 필요해. 그럼 너 넣으시면 돼요. 개설 과목을 뭐 더 필요하다. 그러면 넣으시면 되고요. 속성을. 그 다음에 학생도 이렇게 넣었는데 내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넣으시면 되고, 여기서 키는 학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1대-N, M대-N 관계로 아주 작은 그 학교의 DB를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개체 관계도는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DB 설계자는 미니월드에 먼저 들어가서 그 미니월드의 중요한 개체와 관계를 찾는 겁니다. 왜? 그거를 중요하다는 거는 전산화해서 DB로 관리해야 되니까 그 정보를. 그게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죠. 그죠? 그러니까 미니월드에서 이렇게 막 흘러다니는, 행정하면서 흘러다니는 정보 중에서 야, 얘는 내가 DB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애들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들의 종류가 2개밖에 없어요. 개체와 관계. 그래서 개체는 명사 같은 거고, 개체들을 다 찾아요, 먼저. 주요 개체들을 찾고 그 개체를 표현하는 속성이죠, 요거. 학생 개체가 중요한 거죠. 학번 개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학번은 학생 개체를 설명하는 정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그 개체들을 찾고 그들을 집합화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속성들을 찾아서 개체형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개체를 다 만들죠. 그 다음에 내가 정의한 개체형들끼리의 관계를 찾아요. 그럼 그거를 관계 집합으로 만들고 관계형을 만들면 개체형과 관계형이 나오고 M대-N이냐 1대1이냐 여기까지 표시를 해줘.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게 개체 관계도입니다. 개체 관계도란 개체 미니월드의 개체형과 관계형을 모델링해서 우리가 찾아내서 표현한 설계도, 그림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mn을 기준하는 건 없습니다. 1보다 크면 무조건 n 또는 m이에요. 예, nm이 뭐 특정 값이 있는 게 아니라 1보다 크다라는 걸 표시하는 건데 n 대 n 관계 그러면 같다는 느낌이 있을까봐 n하고 m으로 동일하지 않은 심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요게 1이 요쪽 사이드에 있잖아요. n은 요쪽 사이드에 있고 일단 그거 가기 전에 요거 봅시다. 어디 갔지? 요거. 아이고야. 요거. 자, 이게 학생 개체형이고 과목 개체형입니다. 그래서 개체형을 연결한 수강 관계형이에요. 그럼 여기가 m이고 n이란 뜻은 이쪽 링크가 1보다 하나의 개체에서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과목도 하나의 개체에서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고 한 과목은 여러 학생에 의해서 수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게 m 대 n 그러면 이게 직원이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회사에서. 그러면 어떤 과제는 여러 직원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첫 번째 과제는 요 두 직원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과제는 여러 직원이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서로 다른 세 개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 여러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편, 저쪽 편은 양쪽 사이드에서 올 때 1대 n이잖아요. 1대 n, n 대 1. 그래서 이걸 m 대 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해 안 되면 요거부터 이해하시면 되죠. 1대 1. 요거는 이상하지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개인화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한 학기에 여러 과목이 개설되지만 그죠? 여러 과목이 개설되죠. 근데 한 과목은 오직 한 학생만 수강해야 되고 한 학생은 오직 한 과목만 수강해야 돼요. 그러면 1대 1입니다. 요거 이해돼요? 네. 그러면 요게 이제 연결고리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죠. 1대 n은 요쪽이 이렇게 1대 n이어야 되니까 이걸 왜 하냐 하면요. 물에 이거 n이라는 거는 복수계의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은 오직 하나 값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장 공간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요게 개체는 직사각형만 개체입니다. 개체형은 그죠? 요 직사각형들만 개체형이고요. 그죠? 요 옆에 달라붙어 있는 애는 속성이에요. 그 개체를 설명하는 그 개체를 우리가 이름과 학번과 학생 개체를 학생의 이름과 학번과 우편번호, 주소, 재학 여부, 사진 요렇게 표현할 거야 라고 그 미니월드에서 요거만 써 라고 얘기하면 그걸 넣으면 돼요. 그죠? 여기서 핸드폰 번호 필요해 그럼 또 넣으시면 돼. 그러니까 미니월드에서 행정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죠. 예, 그건 마음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개체형은 아니에요. 학생은 개체형이고 학번과 우편번호는 개체형을 설명하는 속성이에요. 속성, 필드, 그죠? 정보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죠. 그럼 그들이 모여서 개체형을 설명하고 관계형도 설명합니다. 관계형도 속성을 가져요. 관계형도. 네.